이스라엘 전쟁은 기회 100점짜리 전술 지금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주경야도 구독자님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주식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주경야독입니다. 자, 지난 주기점 국내 증시를 포함한 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국면에 돌입을 좀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의 급반등도 있었고요. 9월 CPI 둔화, 중국 9월 수출입 역성장 축소, 9월 물가 안정 등이 예상되면서 이번 주는 하락 정점을 통과할 것으로 원래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미니 연휴를 보내는 동안 돌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이 현실화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던 유가가 반등에 성공했고 다시금 추가로 상승시킬 만한 최대로 강한 이슈가 떠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감내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 금융시장에도 유가 상승, 물가 불안, 긴축 우려, 채권금리 상승이라는 연쇄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다시 만드는 최악 중의 최악 트리거입니다. 자, 워낙에 잡음이 많았던 두 국가라 아직까지는 지들끼리 싸우다 말겠지, 국지전에 그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엄청난 큰 충격이 있지는 않지만 원래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한 영역입니다. 자, 현재 중동 지역 내에서 국가 간 역학 외교 관계,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전쟁이 확장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관망 포지션을 취하면서 유가 채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스탠스를 조절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조정 시에는 서서히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저점을 대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어차피 전쟁은 이미 우려감이 시장에 번졌고 지금 현재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을 오히려 지나고 나면 이 구간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요. 계속해서 악재만 강하게 반영을 좀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에 호재가 있어도 악재가 더 크니까 묻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호재는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가는 너무 많이 싸졌고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인지 현재는 오히려 악재를 좀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호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는 미국 CPI, 중국 수출입 지표, 물가 지표가 발표돼서 이 세 가지 트리거가 시장 방향성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 이슈들 또한 계속해서 예의주시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현재로서 미국 9월 CPI는 전년 대비 3.6% 상승하며 3개월 만에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코어 CPI는 4.1%대까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컨센서스치만 나와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진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혹 예상치를 조금 상회한다 해도 8월 3.7% 수준만 넘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은 당연히 이미 이런 우려감을 미리 맞아놨기 때문에 단기 등락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이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지표는 전쟁이 이 정도로 마무리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까지 전문가들 또한 국지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지표가 잘 떠도 전쟁이 정말 커져서 유가가 급등한다면 이 지표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전쟁이 이 두 국가의 전쟁이 아닌 이유는 바로 중동,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주요국들의 외교관계 그리고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국들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이 전쟁의 키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미국 국무부에 이란 배후 보도가 있긴 하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슈 잠깐 보시면은 자, 미국 백악관, 이스라엘 미 지상군 파병 의향 없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우러 전쟁도 지속되고 있어서 여기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 현재 미중 무역 분쟁 또한 고조된 상황이라서 미국이 프로 전쟁로도 아니고 주관적으로 이스라엘 사태까지 개입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예측 불가 영역이다. 자, 그래서 당분간은 향후 전쟁의 양상, 그리고 주요국들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유가이고, 이 유가는 시장의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시장 하락 트리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슈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뭐 유가가 90달러를 가서 뭐 100달러를 가니 못 가니, 그래서 채권 금리가 어쩌니,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자, 최근 90달러에서 100달러 가니 못 가니 하면서 채권 금리를 들어 올렸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그 유가가 다시금 81달러까지 안정화가 됐다가 지금 전쟁 이슈로 86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면은, 자, 여기 95달러까지 갔다가 81달러 찍고 다시 전쟁 이슈로 반등해서 지금 86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고점인 95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한 잘 버텨주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다시 이 95달러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오늘 반등한 부분 싹 다 반납하고 시장 뭐 글로벌적으로 다시 방향성을 아래로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이 90달러 부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는 이 물가에 대한 불안 심리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고, 8월과 9는 다르죠, 앞자리가. 그리고 9월 평균 가격 또한 89.4달러이기 때문에 이 라인을 초과한다면 전월 대비 유가가 또 상승했구나라는 인식으로 물가 상승 압력 확대를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90달러에서 91달러 수준은 9월 한 달간 이 실질적인 저항선임에 따라서 이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 유가가 상승 추세에 재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전고점을, 또 전고점 95달러를 다시 넘어설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는 곧 채권금리, 주식시장까지 영향이 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현재는 최대한 관망 포지션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자극적인 이슈, 헤드라인을 보면서 급급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가, 그리고 채권 금리를 확인하면서 이 변화에 따라서 스탠스를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부터 떨어지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은 담을 종목은 담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미 극단적 공포 구간은 지나고 있고,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언제든 올 수 있는 이 저점을 대비해서 좋은 종목은 싸게 담아가는 역방향 투자도 필요합니다. 자, 이슈에 따라서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변동성 확대는 당연히 나올 수가 있지만, 하락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이 전쟁이라는 상황이 좀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지표가 잘 나와서 시장을 반전할 수 있는 트리거가 발생한다면 엄청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이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자, 유가 방산주는 어떨까요? 자, 14년도 가자지구 분쟁 이후에 지금 9년 만에 전면전이 발발했고, 중동 전쟁 이후 역대 최대 규모 충돌이라서 다들 유가 관련주, 방산 관련주 많이 보고 계시고 매매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트레이더에 자신이 있어서 분봉 보고 잘 끊어보고 자신이 있다, 확실하게 손절 라인 잡고 할 자신이 있다 하시면요, 당연히 전쟁이라는 게 터져준 만큼 단타를 치기 이만한 재료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내가 그런 트레이더도 아니고 단순히 이슈 나와서 막 따라가서 붙는다던가 기존 보유자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막 따라 올라가는 것은, 전쟁이 확전되지 않는 이상 여기가 단기적 최고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물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차라리 그러신 분들은 지금 시장 급락으로 거의 모든 종목이 반값 세일 중인 종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못 샀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내 종목 중에 이 종목이 좋은 건 아는데 시장 급락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하는 종목들 위주로, 당연히 이거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이런 종목을 다시 담아가시는 타임을 갖는 게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슈 잠깐 보시면은, 자, 28 분쟁 사망자 1,500명 넘어, 하지만 하마스 대화 휴전 열려 있다라고 써 있죠.
자, 하마스 측도 대화와 휴전에 열려 있다고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난민 문제로 지금 중동 국가들 자체적으로 전쟁을 오래 끌고 가기 원하지도 여력도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아랍권 그리고 미국의 중재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국가가 이렇게 중재를 해주면 당연히 일정선은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 또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가 터져준 만큼 내가 단타를 잘 친다면 유가, 방산 관련주 이런 걸로 단타로 수익을 보면서 시장이 운 좋게 떨어질 때, 조정할 때, 조정을 받을 때 비중 확대, 기존 보유 종목이나 아니면은 내가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종목들, 이렇게 종목들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은요, 이 유가 안정에 힘써야 되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서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할 거고요. 오히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주들이 꿈틀될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전쟁 났다, 다 팔고 유가 방산으로 갈아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은 기존 보유주는 최저점에 팔고 그리고 유가 방산주는 또 최고점에 물리는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브리핑 보시고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추가적으로 짚어드릴 내용이 있다면요. 후속편으로 2편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전쟁의 기회 100점짜리 전술 브리핑 진행해 드렸는데요. 영상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하트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트 댓글 달아주신 만큼 저는 더 힘내서 다음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